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기술기업 히포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발표는 잘 준비된 대본으로 시작하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그 다음이거든요.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영진이 즉석에서 답하는 질의응답 세션 말이죠. 저희는 오늘 바로 그 Q&A에만 집중해서 히포의 진짜 속내와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히포가 이 계산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성장 공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 포장된 발표자로 너머에 있는 진짜 대화에 집중하는 거죠. Q&A 세션을 보면 회사가 시장에 어떤 우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가장 자신감을 보이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오늘 저희는 4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히포의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계산된 위험 감수, 즉 calculated risk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위험, 주력 사업의 경쟁 위험, 미래 포트폴리오의 위험, 그리고 자본 활용의 위험까지. 히포가 이걸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같이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계산된 위험이라는 렌즈로 본다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죠. 한 분석가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상해보험 부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총 보험료 비중이 작년 14%에서 올해 25%로 급증했는데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상 이렇게 갑자기 위험한 사업에 뛰어들어도 괜찮은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만 보면 정말 엄청난 베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CEO의 답변에서 계산된 위험 전략의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그는 먼저 상해보험에 사이버 보험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책임보험 같은 게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핵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총 보험료를 이만큼 늘렸다고 해서 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우리가 직접 떠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잠깐만요. 보험 계약은 많이 했는데 위험은 떠안지 않는다. 이건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혹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걸 감추려는 그냥 교묘한 말장난? 일종의 스핀 같은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히포의 영리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건 스핀이 아니라 프론팅이라고 불리는 보험업계의 굉장히 영리한 사업 모델이에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히포가 영화 제작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좋은 시나리오, 즉 보험 상품을 발굴하고 감독과 배우, 판매 채널을 섭외해서 영화 제작 전체를 총괄합니다. 하지만 제작비의 대부분은 다른 투자자들, 즉 재보험사로부터 유치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히포는 제작사로서 기획과 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영화가 흥행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수익성이 좋을 때 나중에 자기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되는군요. 영화가 망하더라도 직접적인 흥행 실패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요. 정확합니다. CEO가 이걸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서 이 영화는 무조건 대박이다 이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는 거죠. 즉 겉으로 보이는 총보험료, 영화의 총 제작비는 커 보이지만 히포가 직접 책임지는 순보험료, 그러니까 히포의 자기 자본 투자금은 아주 작게 유지하는 겁니다. 성장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재무적 리스크의 다이얼은 거의 최저로 낮춰놓은 아주 정교한 계산된 진입 전략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들의 원래 주력 사업이었던 주택보험 시장은 어떤가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 분석가가 요즘 E&S, 즉 초과 및 잉여 시장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는데 히포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건 안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CEO도 시장이 연화, 즉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객들이 더 비싼 특수보험 시장에서 다시 일반적인 보험 시장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E&S 시장과 일반 시장의 차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객들이 왜 두 시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 보험 시장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표준적이고 예측 가능한 위험을 다루고요. 반면 E&S 시장은 일반 보험사들이 기피하는 독특하고 고위험 상품을 다루는 서부 개척 시대 같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
산불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의 주택이나 유명인의 신체 일부를 보험에 드는 경우죠. 당연히 보험료는 훨씬 비싸고 규제도 덜합니다. 근데 시장이 연화된다는 건 일반 보험사들이 이제 우리도 조금 더 위험한 고객을 받아볼까 하고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비싼 E&S 시장에 있던 고객들이 더 저렴한 일반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하, E&S 시장에 주력하던 히포 입장에서는 고객을 뺏길 수 있는 분명한 위협이네요. 경쟁사들이 가격을 내리면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할 텐데 히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CEO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위협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수준의 보험료율은 이미 우리 포트폴리오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폭 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으로 가격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죠. 와,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주변에서 다들 할인 경쟁에 뛰어드는데 우리는 우리 가격을 받겠다고 버티는 거잖아요. 이건 자신감이라기보다 자칫하면 고집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고객 다 잃고 사업이 쪼그라드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그게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면 저는 그 항공사들의 가격 전쟁이 떠올라요. 저가 항공사가 파격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항공사들이 무작정 따라서 가격을 내리면 결국 다 같이 망하는 치킨 게임이 되잖아요. 살아남는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가치를 고수하며 무리한 경쟁에 휘말리지 않죠. CEO의 바로는 바로 그런 전략적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아, 장기적인 수익성을 훼손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은 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익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위험관리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군요. 새로운 사업엔 조심스럽게 진입하고 기존 사업에선 원칙을 지키며 수익성을 방어한다. 이 모든 게 계산된 위험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 즉 미래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분석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주택보험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추진 중인데 3년 뒤인 2028년쯤 히포의 사업 구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질문이죠. 여기서 CEO는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포가 주택보험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우리는 주택보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하는데 규모는 줄어든다? 방금 전에는 가격도 안 내린다고 했고요.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사업을 개선하는데 규모가 줄어들 수 있죠?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보험 부문의 규모가 줄어든 건 사업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위험도가 너무 높은 지역이나 오래된 주택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가지치기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신규 건설주택 시장에 집중했다는 거죠. 마치 정원사가 나무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죽은 가지를 쳐내는 것과 같아요. 아,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이 건강한 주택보험 사업을 다시 키우는 건가요? 정확히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CEO는 3년 안에 전체 보험료 규모를 현재의 거의 2배인 20억 달러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과정에서 체질 개선을 마친 주택보험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다시 성장할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상해보험 같은 다른 사업 부문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네요. 이건 단순한 다각화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핵심과 공격적인 위성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핵심 사업인 주택보험은 더 작지만 단단하고 수익성 높게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성 사업들에 신중하지만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거죠. 이건 많은 성공한 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플레이북과도 비슷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축소가 아니라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 3분기에 총 보험료의 47%를 차지했던 주택보험 비중이 올해는 32%까지 낮아졌어요. 하지만 CEO의 말대로라면
앞으로 회사가 2배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택보험의 절대적인 매출액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거대한 성장 계획을 들으니 마지막 질문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걸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요. 분석가는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해 물었는데 이건 월가에서 흔히 하는 질문이죠. 회사에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주식 사서 주가 좀 올릴 생각 없습니까? 하고 주주들을 대신해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CEO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자본 사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제시했어요. 최우선 순위는 앞서 말한 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기 위한 유기적 성장 투자입니다. 사업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돈을 쓰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기회주의적 인수합병, M&A입니다. 사업 다각화 속도를 더 높여줄 좋은 회사가 매물로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준비해주겠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은 한참 뒷순이군요. 결국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모든 자본을 쏟아붓겠다 이런 선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회사의 성장 계획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로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단기적인 재무 기법보다는 사업 자체를 키우는 것이 주주들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자본 사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지금 가진 현금과 재무 비율이 2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도 M&A 기회까지 엿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계산된 위험 전략을 실행할 자금이 충분하니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4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히포의 전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잘 짜인 발표 자료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진짜 대화 속에서 신중하지만 공격적인 성장, 경쟁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투자라는 키워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여러분께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히포가 주택보험 비중을 줄이고 다각화한다고 보이지만